19세기 말의 유미주의를 대표하는 아일랜드의 극작가, 소설가이자 시인 오스카 와일드. 동화와 소설, 희극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썼으며 대표작으로 동화집 행복한 왕자, 유일한 장편 소설인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 있습니다. 행복한 왕자는 1884년에 결혼한 그가 자녀들을 위하여 썼다고 하는데 그의 온순함과 그 무렵의 사회에 대한 풍자가 넘치는 걸작입니다. 젊었을 때 뛰어난 재기와 화려한 행동으로 인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경구로 가득한 희극은 수많은 관객을 모으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좌당 강연에 능했고 또한 사교계의 화려한 존재였습니다. 예술가란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유미주의를 주창하며 자연이 예술을 모방한다라고 역설했는데 이러한 독자적인 예술가는 평론집 의향을 통해 전개되었습니다. 그의 재기발랄함과 통찰력이 느껴지는 문장들 끝까지 시청하시고 삶의 영감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답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미 누군가가 차지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지루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책, 꽃과 달이 있는데 어느 누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도덕성은 단순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해 취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궁창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중 일부는 별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은 과학입니다. 어떤 조건만 갖추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에 의해 정의되는 사람이 아닌 혼자가 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수치심의 근원은 우리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이 수치심을 모든 사람이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연극 무대이지만 이 연극의 캐스팅이 엉망입니다. 유혹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유혹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상처받으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상이 부도덕하다고 부르짖는 책들은 세상 자체의 수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책들입니다. 절대로 사회를 욕하면 안 됩니다.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만 그런 행동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은 죽음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고 좋은 평판을 제외한 모든 것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논쟁은 회피해야 합니다. 언제나 천박하고 종종 설득당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당신의 적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만큼 적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함으로써 출발하고 나이가 들면서 부모를 평가하며 때때로 부모를 용서하기도 합니다. 인생이란 너무 중요해서 지나치게 진지하게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패션이란 참을 수 없이 추한 것이어서 우리는 6개월마다 바꿔줘야 합니다. 작은 성실함은 위험한 것이며 과도한 성실함은 치명적이리만큼 위험합니다. 분에 넘치는 죽음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순수하기가 힘들고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또는 비도덕적인 책이란 없습니다. 책은 잘 썼든지 못 썼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내 일은 항상 나를 죽을 만큼 지루하게 합니다. 남의 일이 더 좋습니다. 타인을 이렇게도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의 미래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긍정적 사고의 바닥에는 끔찍한 공포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새 친구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으며 옛 친구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적을 선택하는 신중함에 있어서 지나침이란 없습니다. 음악은 낭만적인 느낌을 주고 또 언제나 신경에 거슬립니다. 요즘은 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라면 나는 무엇이든 믿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실수에 붙이는 이름입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보단 고정 수입을 버는 편이 낫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일종의 상식 둔화로 죽어가고 너무 늦어서야 비로소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것은 실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기주의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자기 개발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우리가 모두 지금 여기 존재합니다. 대중은 놀라우리만치 관대합니다. 천재를 제외한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도덕은 미술과 같이 어딘가에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 것의 비극은 늙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언제나 바로 앞에서 칼을 찌르는 법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다른 누군가의 생각이며 그들의 삶은 모방이고 그들의 열정은 인용구입니다. 결혼의 적절한 근거는 서로의 오해입니다. 결혼한 사람의 행복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사랑해야 하고 그것이 사람들이 결혼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의 능력을 다소 과대평가하셨던 것 같습니다. 흔히 가질 수 있는 평범한 부는 빼앗길 수 있지만 진정한 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영혼 안에 잠재된 대단히 값진 것들은 당신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리석음이 유일한 죄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사랑을 새겨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꽃이 시들고 나서 햇볕이 들지 않는 정원과 같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되돌릴 만큼 부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가장 단순한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최고에 만족합니다.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뉘는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과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늙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책 읽는 것을 즐길 수 없다면 책을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내 천재성 외에는 선언할 것이 없습니다. 착한 것보다는 아름다운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못생긴 것보다는 착한 것이 낫습니다. 성도와 죄인의 유일한 차이점은 모든 성도에게는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여성은 그들의 어머니처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비극입니다. 그런 남자는 아무도 없으며 그것이 그의 비극입니다. 노년에는 모든 것을 믿고 중년에는 모든 것을 의심하며 젊은이들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사랑받기 위한 존재이지 이해받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평생 로맨스의 시작입니다. 선과 악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은 터무니없습니다. 사람들은 매력적이거나 지루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대하는 어떤 이도 절대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낙관주의의 밑바닥에는 순수한 공포가 있습니다. 일관성은 상상력이 없는 사람의 마지막 피난처입니다. 산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일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그저 존재할 따름입니다. 위험하지 않은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라 불릴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평론가는 대중을 교육해야 하고 예술가는 평론가를 교육해야 합니다. 훌륭한 남자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좋아하는 친구도 없습니다. 누구나 친구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지만
친구의 성공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정말 훌륭한 천성이 요구됩니다. 여자가 재혼할 때 그것은 첫 남편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남자가 재혼할 때는 첫 아내를 매우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어리석은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은 언제나 가장 고상한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몽상가는 달빛으로만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의 형벌은 세상보다 먼저 새벽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항상 자신을 속이는 것으로 시작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로맨스입니다. 인생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은 전혀 공평하지 않으며 아마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대부분에게 좋은 일일 것입니다. 세상에 동정이 적었으면 세상에 어려움이 적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알 만큼 젊지 않습니다. 신들이 우리를 벌하고 싶을 때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뿐입니다. 남자는 지쳤기 때문에 결혼하고 여자는 궁금해서 결혼하므로 양쪽 모두 실망합니다.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유혹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과도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 유감이지만 적어도 배움이 없는 사람들 모두가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실제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자기 딸보다 10살이나 젊어 보일 수 있는 한 그녀는 완벽하게 만족합니다. 비관론자란 두 가지 악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것에서 추한 의미를 찾는 사람은 매력도 없고 타락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결함입니다.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찾는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남녀 사이에는 우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열정과 적대감, 존경과 사랑은 있지만 우정은 없습니다. 질문은 전혀 무분별하지 않지만 때때로 대답은 그렇습니다. 기억은 우리 모두 가지고 다니는 일기입니다. 자신을 책망하는 데에는 사치스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난하는 동안에는 다른 그 누구도 우리를 비난할 권리가 없다고 느낍니다. 신사는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혼에 대한 한 가지 매력은 양 당사자에게 기만의 삶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승패를 쥐고 있을 때는 항상 공평하게 경기해야 합니다. 자신을 완벽하게 전형적인 인간인 것처럼 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남자에게 여자가 어떻게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행복을 몰고 다니고 반면에 떠나주는 것이 행복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자들은 우리의 결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결점이 충분하다면 그들은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지성까지도 용서해 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예술이 삶을 모방하는 것보다 삶이 예술을 모방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로맨스의 본질은 불확실성입니다.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은 오직 두 부류뿐입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아는 사람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마이며 이 세상을 자신만의 지옥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의할 때마다 나는 항상 내가 틀렸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인생의 비밀은 예술 속에 있습니다. 미국은 문명이란 중간 과정 없이 야만에서 퇴폐로 간 유일한 나라입니다. 정의를 내리는 것은 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잡합니다. 인생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것이 옳은 것입니다. 문학과 저널리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널리즘은 읽을 가치가 없고 문학은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난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엔 내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상상력 부족에 시달립니다. 인류는 스스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원죄입니다. 읽지 않아도 될 때 읽는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결정합니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인 때 자신에 대해 가장 솔직하지 않습니다. 가면을 쥐어주면 당신에게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선한 일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예술, 그것은 무용인 것입니다. 냉소주의자란 무엇이든 가격은 알지만 어떤 것도 그 가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회는 종종 범인을 용서하는 반면 몽상가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낙관주의자는 도넛을 보고 비관주의자는 도넛의 구멍을 봅니다. 교육이란 감탄할 만한 것이지만 정말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때때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절대로 일기장 없이 여행하지 않습니다. 기차 안에서 읽을 만한 선정적인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것이 우리의 유일한 필수품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윤리적인 말을 하지도 않고 절대 나쁜 행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냉소는 그저 흉내일 뿐입니다. 훌륭한 예술가는 단순히 그들의 창작물 속에 존재할 뿐이며 결과적으로 그들은 사람으로서는 완벽하게 지루한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행복입니다.